샘가에 큰 멍석이 펼쳐져 있고 막걸리며 전 몇 가지와 김치가 일꾼들을 위해 차려 있고 지목수가 장씨의 전달을 받아 일꾼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떠돌이 장씨는 지난 봄인가 김씨네 별채 수리하러 지목수를 따라 한번 왔을 뿐 마을은 그저 생소하지만 그래도 인근의 대목수로 소문난 지목수는 평생을 이곳저곳 다닌 탓에 태복마을도 낯선 곳이 아니고 또 마을 사람들도 지목수의 일에 대해서는 믿어주는 참이라 그의 말이 일꾼들 통솔하기에는 한결 쉬운 것이다. 목수님, 무너진 곳이 위에서 한 8자나 되니 그곳까지는 샘가를 다 파내야 합니다. 돌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샘가를 5-6자 넓이로 파내려 가야 돌도 드러내고 다시 나중에 제대로 다질 수도 있으니 힘쓸 사람들에게 삽질부터 시키시지요. 그리고 돌은 좀 알아보셨습니까? 밑에는 그대로 써도 될성 싶은데 무너진 곳에서부터는 큰 각석으로 쌓아야 할 겁니다.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안 그래도 내 벌써 돌을 점촌에 있는 석수한테 시키놨다. 근처에는 돌이 없는 기라. 그래서 점촌까지 안 갔나. 그런데 자네 참말로 저 밑에 있는 돌들은 괜찮겠나? 돌이 무너진 곳까지만 새로 쌓으면 된다는 장씨의 말이 그래도 걱정되는 지목수는 다시 한번 묻는다. 매사 하는 일마다 나중을 생각하여 후사가 없도록 그리고 꼼꼼히 다지고 손끝 맵게 일하는 지목수로서는 그저 중간까지만 새로 쌓자는 장씨의 말이 조금은 염려가 되는 참이다. 목수님, 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땅에서 67자 정도까지 돌들이 붉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샘가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흙을 다지니까 그 토합이 다시 돌을 밀어붙인 겁니다. 무너진 곳 밑에는 땅이 깊어서 물기가 들어가질 못했으니 예전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참에 땅도 제대로 다지면서 돌을 쌓지만 샘가에 물이 다시 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시멘으로 널찍이 발라야 합니다. 그래, 자네는 들어가서 봤으이 알지? 듣고 보이 그래 하면 되겠구만. 자, 그럼 우선 땅부터 파고 보입시다. 널찍하게 둘러서서 우리 키로 하나 반은 파야 하이. 힘 좀 써봅시다. 마을에 유일하게 젖줄 노릇하는 샘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 큰일은 큰일이라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은 삽이며 갱이며 가래를 들고 모였다. 다행히 백중무렵의 농사일이 잠시 숨 돌릴 틈을 주는 참이고 그리고 큰 이유는 어제 태섭의 집에서 결정된 일이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함령김씨 논밭에 입을 붙이고 사는지라 감히 거역하거나 눈밖에 날 수 없는 것이었다. 장씨는 누가 하든 말든 대뜸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하고 멍석에 우우우 하고 앉아있던 사람들도 엉덩이를 들고 샘 주위로 몰려들어 파기 시작한다. 아이고, 이 무슨 지랄이고. 백중이 뭔 가을 오기 전에 개 잡아 묶고 닭 잡아 묶고 힘 길러놔야 되는데 아이고 쓸데장 개 땅 파고 안 있나 우리가 응? 뭔지 그게 말이라고 하나 지금 이만하이 다행이제 응? 바쁠 때 이런 일 있어 봐라 어쩔 끼고 그저 신명님이 돌봐주시가 이만하이 댕기라 주디 쳐 다물고 어서 땅이나 팔아 이놈아. 전일이 자식은 하루 종일 땅 파게 시키가 주디 놀릴 힘도 억구로 맹글어야지. 안 그라마 짓기는 말마다 대도 안 하는 말만 한데. 돌뿌리에 걸리는 삼날은 힘을 있는 대로 다 빼지만 치료도 해야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마을 일이다. 어쩌고 여 오이 수리마 남아 도네. 한쪽 다리가 휘어붙여진 꾸루아이가 뒷짐을 지고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대꾸를 하거나 눈길을 주거나 하지도 않는다. 그저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며 주고받던 농담도 뚝 끊고
파는 땅에 눈길을 줄 뿐이다. 꾸루와이는 성한 다리는 멍석에 꼬부리고 병신된 다리는 쭉 편 채로 앉아서 술을 한 사발 그득히 부어 연거푸 두세 잔을 들이킨 후 입가를 맨손으로 훔치며 그제야 정신이라도 난 듯 주위를 둘러본다. 여! 정필아! 이리 없나? 한잔하고 하그래. 땡빛에 읽는다 이거. 그중 제일 만만하게 여겨졌는지 자기보다 연하인 종필이를 불러댄다. 행님요, 지금 일하는데 우찌 지만 술을 합니까? 이따 점심때 하입시다. 야, 이 짜수가, 니 내 술은 술이 아이 모양이제? 극할래? 다짜고짜 쌍심지를 돋우며 눈을 뱀눈처럼 찡그려대는 꾸루와이다. 태광은 어제 먹은 술이 덜 깬 탓에 숨을 씩씩거리며 느지막이 샘가로 걸어오니 일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멍석에서 혼자 술잔을 놓고 있는 꾸루와이를 보고 태광은 고개를 모로 돌려 이를 거들고 있는 지목수에게 말을 건넨다. 아이고 욕보십니다. 목도 좀 축이 가면서 하시지. 그저 건네는 건성 인사다. 아, 와예. 우리 벌써 한잔 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지목수는 도로 하던 일에 집중한다. 다시 한 잔 더 따른 꾸루와이는 개눈으로 태광을 힐끗거리며 술잔을 입에 댔다 내려놓고는 무슨 작심이라도 한 듯 입을 옆으로 한껏 째고 다신 후 헛기침부터 내놓는다. 보게 태광이 요 좀 안 깨나? 말은 태광이에게 하지만 눈은 잔에 따르는 술에 두고 있다. 사실 꾸루와이가 하소하는 사람이 마을에 몇 안 되고 특히나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하소라곤 하는 법이 없는 꾸루와이인데 나이로 치면 태습이 또래이니 태광에게는 그저 막대할 만도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봄에 일어났던 삽자루 사건 이후로 서로 대면한 적도 없고 또 꾸루와이가 짓던 모든 소작을 다 내놓은 상황에 태광에게 하대도 못할 것은 없지만 왠지 함부로 하기에는 껄끄럽게 느끼는 꾸루와이다. 태광도 마음이 편치 않다. 저 개지랄 같은 놈은 왜 여기에 왔누? 하며 눈을 애써 외면하던 차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면 항차 마을에서 이고 살아야 할 뒷얘기가 체면을 구길 것이고 상대를 하자니 뒤가 걱정도 되는 태광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그저 인부들이 하는 일에 건성으로 눈을 주고 있는 사이 아무 대답이 없는 태광에게 꾸루와이가 싸늘한 말을 던진다. 내 말이 귓구녕이 안 들리는갑제? 이제는 조소를 띤 얼굴로 태광의 뒷모습을 응시한다. 귀찮고 사나워서 그저 슬슬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삽질이며 경이질을 하다가 드디어 또 시작하는구나 하며 일손을 놓고 둘을 번갈아 본다. 태광도 물론 그 말을 들었다. 저 개망나니를 어떻게 하나 하고 태생이 순한 태광은 가슴이 쿵쿵 뛴다. 지목수가 손에 들었던 연장을 땅에 놓고 분위기를 얼버무려 보려 한다. 자, 다들 목이나 축이고 합시대. 시 가면서 해야 오래오래 할 게 아닌겨. 멍석에 앉아 아직도 태광을 노려보는 꾸루와이에게 지목수가 한마디 한다. 자, 내 잔 한 잔 받으시고 내기도 한 잔 주시오. 인부들도 한여름 햇살에 익은 벌건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멍석 여기저기에 앉는다. 꾸루와이는 눈은 여전히 태광에게 둔 채 지목수가 내민 잔을 받아 입에 들이키고 나서 지목수에게 잔을 내밀며 목수는 돈을 많이 받겠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허품 팔고 있는데. 한마디로 빈정거리는 질문이다. 지목수도 꾸루와이를 알고 있는 참이다. 어디 태봉에서만 알려진 꾸루와이인가? 술집 근처 어디에서나 장터 근처에서도 또 무슨 행사나 집회에서는 꼭 감초처럼 끼어있을 뿐 아니라 막판에는 영락없이 시끄러운 일의 주인공 노릇을 하니
점촌이나 문경 지역까지 알려진 절름발이 꾸루와이인 것이다. 천천히 술잔을 비우며 머릿속으로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해내몰까 생각하던 지목수는 비운 술잔을 옆에 앉아있던 인부에게 돌리며 우리야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품팔아 먹고 사는 사람 아닌겨. 동네 사람들이야 자기들 세민이 당연히 해야 되고 안 그렇소? 잔을 받은 자는 지목수가 구하는 물음에 아무 표정도 대답도 보태주지 않고 그저 받은 술잔을 입에 가져간다. 오, 그래? 그러모 와 김씨집 사람들은 아무도 일 안 하노? 그 집에서는 이물 안 먹나? 야 정필아, 네 김간의 집에 가서 한 물어봐라. 이 샘물 먹나 안 먹나? 아따 형님 악합니까? 참말로. 멀찍이 멍석 끝에 자리한 종필이가 역정을 담아서 답한다. 모두들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던 사이에 태광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다. 어차피 얻을 게 없는 신랑이가 될 것이고 또 신랑이를 버릴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태광은 뒤통수가 따가운 걸 느끼면서도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고 느낀 것이다. 이 자스가 네 목숨을 안 들었나?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무거이 허품을 판다고, 응? 그라모 김간에도 삽 들고 깽이 들고 해야 안 되나? 장승 같은 사내놈이 둘이나 있는 집인데. 그라이 그 집에서 새로 정각도 짓고 목수 품도 주고 안 합니까? 그만합시다 형님. 술이나 자시이소. 종필이가 귀찮은 듯 입막음을 한다. 사람들 틈에 앉은 장씨는 돌아가는 눈치를 살펴 대충 짐작을 한다. 저자는 골치 아픈 주정뱅이고 무슨 일로 불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저 시비거리를 찾아서 싸움을 만드는 자구나 하고 장씨는 달아오르는 태양이 뜨거워 그늘이라도 구해볼 요량으로 일어서는데 꾸루와이의 말이 들린다. 어이 형씨,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지 확인부터 한 장씨는 그자의 눈길이 자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나요? 그러는 댁은 니시오? 비록 쓸데없는 곳에 힘을 쓰는 장씨는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저런 인간에게 앞으로 몇 날 며칠 여기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결코 피할 수 없는 대면인지라 울컹하게 보이기는 싫었다. 어라? 그 말 한번 듣기 좋시다. 나? 나는 노병구요. 하면서 꾸루와이는 술 한 잔을 더 마시며 뜸을 둔다. 정필아, 누구? 꾸루와이는 장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대신에 저만치 떨어져 앉아있는 정필을 향해 턱으로 장씨 쪽을 가리키며 묻는다. 이미 장씨에게 지고 있는 꾸루와이다. 꾸루와이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댁은 니시오? 하고 되물은 말이 싸움판에서 기가 죽지 않는 사람 정도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미 술이 벌겋게 오른 꾸루와이는 불구의 육신 앞에 놓인 장근한 사내의 위압에 눌리고 있었다. 시끄러울 것이 걱정되는 지목수가 들어선다. 자, 이제 그만 일어섭시다. 점심 전에 밥값만치는 파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자리에서 일어선 지목수를 따라 모두 우르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연장들을 챙기고 일을 시작한다. 혼자 멍석에 남은 꾸루와이는 심사가 사나워진다. 오른치기가 심술을 부려야 직성이 풀릴 지경이다. 형씨, 내는 이름을 말했는데? 와, 당신은 이름을 안 대노! 소리를 지르며 장씨를 노려본다. 그렇거나 말거나 장씨는 들은 척도 않고 삽질을 계속하지만 온 신경은 꾸루와이에게 향해 있다. 자식이 어디서 온 놈이? 버릇이 없구려. 시기. 하면서 비틀거리며 일어선 꾸루와이는 술잔을 한 손에 든 채 몇 걸음 옮겨 장씨 옆으로 온다.
야, 니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좀 나와봐라. 열로. 삽질을 우뚝 멈춘 장씨는 구덩이 속에서 위를 쳐다본다. 볼품이라곤 하나도 없는 초라한 형색의 절름발이가 벌겋게 취해 비틀거리며 시비를 건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서서 말리는 자도 없고 이놈은 결코 이 시비를 멈출 놈이 아니라고 느낀다. 삽을 든 채 장씨는 구덩이를 한 걸음에 성큼 걸어 올라선다. 술냄새 후끈한 꾸루와의 코앞에 얼굴을 대고 장씨는 내 이름은 장지우요. 보아하니 취하신 것 같으니 쉬었다 가시구려 하고 잠시 그의 눈을 직시한다. 깜박이지도 않은 채 쳐다보는 장씨의 눈길은 취한 것인지 취한 척하는 것인지 모를 꾸루와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술 5잔에 취할 리 없는 꾸루와이다. 장씨는 도로 풀썩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려 일을 계속하고 주위 사람들도 눈길을 힐끗거리며 일을 계속한다. 꾸루와이는 장씨의 당돌한 통성명에 빌미를 잡은 듯한 태도다. 가라캤나? 내보고? 와, 이 동네 사는 내보고 가락하네. 네가 가야지 왜 내가 가노? 어디서 굴러먹던 자식이 내보고 가락하노? 일이 안 나오나? 니 오늘 죽었다. 호쪽삼을 입은 꾸루와이는 그것마저 벗어 제친다. 벌겋게 드러난 육신은 술에 골아서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지만 벗었다는 것이 곧 한판 벌린다는 그의 표시인 것이다. 보다 못한 지목수가 꾸루와이에게 다가선다. 아 참,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이지. 이따 조용히 얘기 나눕시다. 알만한 사람들이 하면서 꾸루와이를 잡아 끌다시피 하여 멍석에 앉힌다. 돈 받고 일한다고 허품 파는 우리를 얕잡아 보나 지금? 너희는 맛 좀 봐야 된다. 뭐라고? 일이 안 나오나? 꾸루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장씨를 향해 확 던진다. 허리를 굽혀 일하던 장씨 옆으로 술잔이 떨어지고 장씨는 다시 허리를 펴서 꾸루와이를 본다. 어찌한다? 저 골칫거리를? 장씨의 눈에 꾸루와이는 난동을 부리고 지목수는 잡아 앉히고 하는 광경이 들어오고 또 하나의 술잔이 장씨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 보인다. 고개를 옆으로 살짝 비켜 술잔을 피한 장씨는 재차 성큼 구덩이를 올라와 멍석으로 간다. 지목수 팔을 잡아 세우며 목수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여기 일이나 돌보시지요. 지목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진다. 그러나 아무 말은 없다. 커진 눈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 라는 물음이다. 지목수의 등을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장씨는 몸을 돌려서 삐딱하게 서 있는 꾸루와이에게 간다. 일하시느라 다들 바쁘시니 저하고 저쪽에 가서 조용히 얘기합시다. 단호히 한마디 남긴 장씨는 앞서서 걸음을 옮긴다. 뭐라고? 내보고 조용히 얘기하자고? 그래, 니는 오늘 내기 조용히 죽는 줄 알아라. 꾸루와이는 일꾼 하나가 잡고 있는 삽을 빼앗아 쥐고는 절룩거리며 장씨의 뒤를 따라간다. 일꾼들 전부 웅성거리며 일손을 멈추지만 지목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서질 않는다. 꾸루와이 옆에서는 잘해도 못해도 그저 남는 것이 해로운 일뿐인 것이 자명한 탓이다. 장씨, 확하노? 걱정스런 얼굴로 지목수가 앞서가는 장씨를 부르자 장씨가 돌아서서 손짓으로 오지 말라는 신용을 한다. 오이야,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함 해보제이? 절룩거리며 삽을 들고 오는 꾸루와이가 샘터로부터 한 20걸음이나 됐을 즈음 장씨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간다.